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어떤 매물을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매물이 있었냐면 이 매물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위치도 괜찮은데 저평가되어 있고 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향후에 양도 차익을 많이 발생시키는 원룸이라서 이 매물은 반드시 계약을 하셔도 된다는 제가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매물이 저희가 이제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그 매물이 왜 이게 진짜 향후에 돈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원룸 리모델링 수선 범위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앞에 조건 있잖아요. 2005년도 이후에 나온 거 이렇게 해가지고 블라블라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룸 리모델링의 수선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해가지고 세입자 세대의 화장실까지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반인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리모델링의 수선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써놓고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가 도배, 그리고 장판, 그리고 세 번째가 싱크대, 네 번째가 옵션, 다섯 번째가 조명, 여섯 번째가 방화문,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일곱 번째가 샤시, 그리고 여덟 번째가 몰딩. 네.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고, 주로 이제, 그러니까 원룸 구조를, 투룸 구조라든지 쓰리룸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신축, 그러니까 구축 원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리모델링을, 예를 들어서 베이스를 해서 이제 원룸을 이제 계속 고른다고 했을 때, 첫 번째가 화장실, 도배장판, 싱크대, 옵션, 조명, 방화문 요 정도만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호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샤시 있잖아요. 만약에 샤시를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 공사가 좀 복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틀이라든지 그러니까 샤시 문틀이라든지 아니면 창문틀 이 부분을 손을 다 대야 돼요. 그 부분을 손을 대게 되면 어떤 부분까지 손을 대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공사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들이 예를 들어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인건비가 또 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샤시가 한번 고쳐주면 어때요? 수리해야 될 비용이 이제 많아지고요. 몰딩을 만약에 새로 고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이 내장 목수가 또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실은 이쪽 부분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업자들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손 다 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손 다 대다 보면은 거의 원룸 그러니까 투룸 정도 한 개를 고치는데 거의 돈 들어가는 게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씩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안 만져도 되는 구축 원룸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이따 영상을 한번 띄워볼게요. 그런 원룸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영상을 한번 띄워봐 드릴게요. 네, 투룸입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이거든요. 거실 공간 상당히 넓게 잘 빠져져 있죠. 거실 공간 옆쪽으로 해서 방 그리고 주방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거실이 있고요. 앞쪽으로 해서 방이 또 하나가 있는데 투룸치고 방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넓은 게 아니라 또 이제 화장실 쪽 보시면 화장실이 또 많이 넓어요. 이쪽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변기하고 세면대 그리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까지 해가지고 거의 매달 한 50 정도 이렇게 빠져 있어서 화장실
부분 조금 손을 좀 본다면 진짜 이 매물 월세 상당히 이렇게 더 받을 수 있는 매물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해가지고 신발장 사이즈도 상당히 하이트로 해서 신발장 사이즈, 그리고 하부장하고 상부장 이쪽도 지금 괜찮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을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몰딩 부분이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너무 갈색이라든지 조금 좀 디자인 자체가 좀 옛날 것 같으면 이 몰딩 부분도 새로 이제 고쳐야 되는데 이 몰딩 부분 자체를 고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배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장판이에요. 그래서 장판 자체를 좀 데코 타일로 이렇게 좀 바꿔주신다 하면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 형태로 해서 이제 소파가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 소파 들어가고 이쪽 부분이 냉장고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해가지고 TV하고 이 앞쪽에 이제 뭐 티테이블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 여기서 공간 자체가 제가 지금 걸음으로 재봐도 한 3m 한 4, 50 정도 나오는 사이즈가 나오니까 투룸 상당히 넓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부분 이쪽은 이제 베란다 쪽인데요. 베란다도 요 타일로 이제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탁기 좀 옛날 거죠. 세탁기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빨래 건조 다이 같은 경우에도 새로,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한다 해도 금액이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발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 3m 20에 한 3m 10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 사이즈 같으면 방 공간 뭐 거의 원룸 사이즈만한 방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이즈 괜찮죠? 그래서 투룸 사이즈 중에서 가장 제가 원룸 분석 핵심 사요소에서 얘기했던 방 구조, 투룸 12평 사이즈 정 사이즈 나오는 투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요 맞은편에 되어 있고요. 3룸은 지금 세입자가 있어서 지금 방을 못 보여드리지만 3룸 같은 경우에도 방 공간 상당히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그런 원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화장실. 화장실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은 뭐 있죠? 웬만하면 이제 문은 이렇게 손을 안 대는 쪽으로 해가지고 화장실에 보면 이제 타일 있잖아요. 타일하고 수전, 뭐 변기, 뭐 세면대 뭐 이런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 보통 이제 화장실 한 개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한 100에서 한 150선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도배하고 장판 요거는 여유 있게 잡아 볼게요. 요거는 도배하고 장판 합쳐가지고 약 한 100만원 정도 여유 있게 잡고요. 그리고 싱크대 있잖아요. 싱크대 마찬가지 한 100만원 선 정도 여유 있게 잡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뭐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TV 요 정도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옵션 하면은 한 가구당 한 150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만원 정도, 그리고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원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 정도 잡고요. 100, 200, 300, 450, 490, 510 요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한 500, 한 10만원 선 정도. 요게 투룸 기준입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원룸을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 되면은 약 한 5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투룸이 예를 들어서 한 10개가 있다. 10개가 있으면 한 5천만원 정도 들겠죠. 여기 이제 3룸이 있고 아니면 주인 세대가 있잖아요. 그 3룸이나 주인 세대 부분도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근데 저기 주인 세대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마루부터 틀리니까요. 강마루로 깔 것인지, 지금 투룸이나 쓰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데코 타일로 이제 깔리지만은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강화마루라든지 아니면 강마루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깔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돈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의 이제 순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순서에 관련해 가지고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도배하고 장판이 무조건 마지막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순서는 순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세입자 세대 있잖아요. 세입자 세대가 지금 원룸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때요? 지금 현재 내가 집을 하나를 매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하기가 어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을 강제적으로 이사를 내보내겠죠. 그렇게 하면 이사비 지원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의 어떤 이 계약 기간이 만료에 관련해 가지고 세입자가 이제 이사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돈이 안 들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만약에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은 한목에 다 이렇게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입자들을 한목에 다 내보내고 건축을 이렇게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시간을 조금 덧대가지고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고쳐야 되는 여러 가지 수선에 관련된 업자들하고 그러니까 수선을 하는 분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한 개 한 개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면 단가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아까 그 금액이 나왔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 계약 기간이 좀 길게 돼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세입자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은 웬만하면은 이사비를 좀 지원을 해가지고 좀 이사를 내보내는 수를 좀 쓰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웬만하면 이사비를 좀 지원을 해서라도 내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한 2가구에서 3가구 정도가 한 번에 공사가 진행되게끔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도배 장판 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도배 장판을 다 할 건데 하루하루 만에 못 온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방 예를 들어서 한 2-3개 정도 비면 불러가지고 하고 또 방 이렇게 2-3개 정도 비면은 이렇게 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싱크대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업체랑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한 개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단가랑 그리고 전체 다 하는데 내가 될 수 있으면 2-3개 정도 원룸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당신한테 이렇게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단가가 조금 더 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석적인 부분들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자 분석 중에서 첫 번째가 매매 금액입니다.